논어집주하기 편 11장 자왈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3년 무계여 부지도 가위효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지향을 보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그 행동을 봐야 한다. 3년 동안 부모의 도를 고치는 일이 없어야 효도라고 말할 만하다. 다시 공자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장은 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부재, 이때 부는 아버지도 괜찮지만 부모님 전체를 좀 넓게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 이거는 그냥 재가 그냥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생존에 계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살아계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관, 기지, 그 지향 혹은 의지 이렇게 되죠. 그 지향을 볼 것이다. 그럼 누구의 지향을 보나요? 이 기자는 부모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자식의 그 자녀의 지향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부몰, 부모님이 몰, 이 몰은 우리가 물에 빠지다 이런 뜻이죠. 침몰하다, 가라앉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세상을 떠나다, 죽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지다. 마치 물에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죽을 몰자를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관기행, 자식의 행동을 봐야 한다. 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들의, 이건 아들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남녀, 그러니까 자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국정으로, 그래서 이 부를 부왕, 그리고 아들을 이제 세자, 태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태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아들밖에 될 수 없긴 하겠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정치를 남자가 맡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를 집안 단위로, 가정, 집안에서 하는 정치로 본다면은 충분히 딸도 해당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자녀의 지향을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녀의 행동을 본다. 살아계실 때는 왜 지향을 봐야 되고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행동을 보냐?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자식이 아직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판단하고 부모님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식은 그때 이제 물론 부모님의 어떤 판단에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만약 너가 결정권을 다 쥐고 있다면 마치 독립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너만의 결정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 그 지향을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자식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을 본다. 그때서야 비로소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만 19세 이렇게 되면 성인이라고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살, 20살 되어서도 바로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바로 취직이 되고 뭐 바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집을 얻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자녀들이 바로 자기가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뭔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향을 본다 이렇게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100%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3년 동안 무계여 부지도, 이때 어자는 대해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도에 대해서 고치는 일이 없어야, 고치지 않아야 가위효의, 효라고 말할 만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년이 무슨 뜻일까? 왜 3년 동안이라고 했을까? 이제 물론 논어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이런 뜻도 많지만 여기서는 부모님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럼 지칭한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3년상이죠.
그러면 일단 3년상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왜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이나 그 묘를 지키고 있었을까? 시묘살이라고 하죠. 돼서 모시고 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묘 근처에서 부모님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을까요? 그건 바로 자식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기름을 받아야 우리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한 3살 정도는 지나야 3, 4살 돼야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나름 돌아다니고 막 한단 말이죠.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부모님께 그 정도는 갚는 것이 알맞다, 이치에 맞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3년상이 생긴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내려주는 사랑을 자라고 하고요. 사랑할 자, 그거에 대해서 자식이 되갚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3년 동안 내가 어렸을 때 키워주신 그 사랑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3년 동안 은혜를 갚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3년 이상을 부모님이 길러주시긴 하죠. 이 정도는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에 맞다 했고, 근데 3년 동안 뭐를 하라고 했어요? 부지도, 부모님의 도를, 아버지의 도를 바꾸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부모님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만약에 부모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걸 그대로 다 따라야 되나요? 자, 그럼 이 문장 전체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효라는 거잖아요. 효, 결국 핵심이. 고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은 행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니라 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도라는 것에 부정한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 포함되는가? 이제 논어를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현대와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 지금은 맞지 않는 옛날의 말이므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현대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공자의 말은 2500여 년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과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대인이 만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읽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수용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조금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의 이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도라는 것은 일단 부정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양보해서 만약에 부정한 것도 포함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녀가 그거를 이제 바로 3년 안에 판단을 해야 되나? 하고 의문을 좀 제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걸 판단할 수 있다 치면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길러준 기간이 3년 넘잖아요. 거의 한 10여 년에서 2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돌아가신 이후에 3년 정도의 기간은 부모님의 유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과 취지를 자식이 이제 차마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게 효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당위로 해석하게 되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마치 부모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공자가 논어 전체를 보면 효를 논한 장이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장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효가 아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예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효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복종이 아니니까 이 문장의 취지는 뭐냐?
이렇게 3년 동안 부모님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당위의 문장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 어떤 지향, 추구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좀 더 합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왈, 부재의 관기지, 부몰 관기행, 3년 무계여 부지도 가위 효의.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